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은평 그린 모아모아 참여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그린 모아모아 자원관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윤희 그린 모아모아 코디네이터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홍보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비친 은평의 모습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와 민선 8기 이렇게 1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총 5년 동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우리 은평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야별 또 연도별로 정리해서 책자로 제작합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자료 수집과 편집 과정을 거쳐서 9월에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그 그린 모아모아 자원관리사님과 코디네이터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2019년 10월에 이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아이맘 택시는 언제 시작하고 그동안 주민분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졌는지 또 이 사업들을 이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려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처럼 사업별로 또 시간의 흐름별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우리 구의 주요 정책들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여름철 안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기간 동안에 쇼츠, 모션 그래픽, SNS 등의 방법으로 폭염이나 집중호우, 태풍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할 안전 수칙, 그리고 또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등을 은평일 미디어 홈페이지, SNS, 유튜브, IPTV 등의 매체에 홍보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관련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관내 공동주택 100개 단지 1015대에 앞서 보고드린 집중호우 구민 행동 요령뿐만 아니라 은평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을 아침에 06시부터 24시 밤 12시까지 송출하겠습니다. 구민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참여 협치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내년도 참여 예산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분과별 심사를 7월 2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민 제한 129건으로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시급성 등 제한 내용을 심사하여 주민투표 대상 정책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6월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과의 가까운 소통을 위해 11개동에 대한 주민생활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지는 초등학교, 119 안전센터, 복지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현장 22개소를 찾아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안전 등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간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는 만큼 해당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현장 방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43회 은평 대상 후보자를 공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구 명예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추천 대상은
올해 신설 예정인 문화체육진흥상을 포함 6개 부분으로 9월 수상자를 선정 후 10월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 및 단체를 찾아 시상하는 만큼 전부서 동에서는 후보자를 적극 추천 및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 시행입니다. 관련 법규인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와 청려울 수영장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물가 상승 및 타 자치구 이용률을 반영하여 강습 수영과 아쿠아로빅 이용요금을 7월 1일부터 인생 시행하였습니다. 인상액은 주 3회 성인 기준이 47,000원에서 5만 원, 주 2회 강습이 33,000원에서 3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은평구민체육센터는 현재 공사 중이므로 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가 완료되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평구민 우선 이용으로 조례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구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여름방학 특강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관내 초중고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탁구, 방송댄스, 스포츠 클라이밍 등 3개 종목 6개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방학에는 지난 겨울방학 때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 시간을 확대하여 초중고 2개 반으로 운영하고 7월 10일 홍보 안내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모집하여 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수강 인원이 증가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설 이용료 1만 원은 본인 부담에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23일 개최될 예정인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1차 회의에서 총 29명의 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이번 2차 회의를 통해서 체육대회 관련 종목 선정 등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동주민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안전하며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선수단과 응원단 구성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폭염 대비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 지원입니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 에너지요금 상승 등에 따라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냉방비를 특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총 2만 415세대입니다. 세대당 5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7월 14일 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있는 세대에 대해 7월에서 9월간 가구당 최대 9만 5,2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며 한국전력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등에 대해 6월에서 8월은 월 최대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지역 가구의 에어컨 및 난방공사 지원을 통하여 폭염 대비 및 온열 질환 예방과 한파 대비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515가구로 벽걸이형 에어컨 냉방기 설치 165가구, 벽지 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공사 350가구가 되겠습니다. 냉방기 설치는 7월 중으로 완료하여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9억 7천만 원입니다. 셋째,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인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사업 규모는 50가구 내외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수리는 도배, 장판, 단열, 곰팡이 제거 등과 싱크대 교체, 환풍기 설치 등 17개 공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장 조사 실시입니다. 2023년 7월, 8월 중 건물, 토지, 공작물 등 구유재산 5,291건에 대해서 지난 5월, 6월 실시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공유재산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고 무단 점유 의심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대부 사용허가 중인 재산의 전대나 목적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후 이 현장 조사를 토대로 경계 측량과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정밀 조사를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고 9월에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입니다. 도로, 국어, 하천, 공공용지 1,501건에 대하여 2023년 6월 16일 18억 3,187만 3,370원의 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공공용지 점용료 감면도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이는 국토부, 환경부, 서울시 적극 시행 요청에 따라 도로법과 하천법을 근거로 도로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면 규모는 1,383건 5억 4,697만 1,160원입니다. 셋째, 2023년 공공용지 정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도로, 국어, 하천 4,426필지와 공공용지 점용허가 사항 2,021건에 대하여 공공용지 이용 상황 및 무단 시설물 위법 여부와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및 재산분류 조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유재산 무단 점유 사용허가 결과 보고를 7월 말까지 마치고 시유재산과 공공용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연말 내 마무리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 그린 모아모아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까지 총 41회를 운영했고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좌완순환 교육을 56회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연계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모아모아 운영 정보 알림톡을 실시했는데요. 이건 그린 모아 자원관리사분들이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가지고 알림톡을 발송하는데요. 지금까지 1,370명을 대상으로 발송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계 대비해서 마스크, 장갑, 선캡, 팔토시 등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 모아모아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린 모아모아를 일요일에도 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산교회에는 6월 11일부터 매주 지금 하고 있고 교육도 2차례 실시했습니다. 응암 성결교회나 성암교회를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계속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모아 수거 봉투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수거 봉투를 일회용 봉투로 사용하니까 이게 모양이 좀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회용 수거망으로 개선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블랙야크랑 우리가 투명 페트 비닐을 협업 맺어가지고 거기로 보내고 거기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수거용 봉투 다회용 망을 제작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총 모아모아 8종을 이렇게 수거하는데 페트랑 비닐 2종류만 일단 시작해보고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분리 수거함 설치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등기소에는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평화공원, 녹반동 평화공원에도 이달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거 품목은 페트 플라스틱 종이팩하고 캔 4종인데요. 요거는 신한은행과 MOU를 맺어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한은행에서 1억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1억 원 다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거고요. 지금 현재 포인트를 제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그게 이제 7월 달까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수과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설치 확대 대상은 건축가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재해 이력 및 지형 등을 분석하여 1차 유관 조사 실시 후 2차 실측 조사를 통해 침수 위험도가 매우로 분류된 1,464호가 설치 확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중 1,169호가 침수 방지 시설이 기설치되어 있어 295호에 대하여 우선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증가한 14억 4천만 원으로 시구 매칭 사업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 및 구기금, 시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나 기확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하며 침수 위험도 분류에서 보통 약간 불필요에 해당되어 근본 대상에서 제외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관천 재해 예방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진관천 선심교 상류 구간에 유실된 제방 및 방치된 화상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이며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기철 시행되는 공사임을 감안 기상 상황을 고려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하반기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6개월 미만 거주한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당초 최애 수정인 심상배와 10회, 동결배와 7회, 인공수정 5회, 총 22회 범위 내에서 희망 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 24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공모사업 허약 어르신 맞춤형 영양관리식 대상자 선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총 3차 120명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차수는 2차 대상자 선정으로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65세 이상 허약 어르신 40명입니다. 선정 방법은 허약 조사 및 영양평가, 체중 감소 현황, 혈색소 수치 등을 조사해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선정되신 어르신에게는 주 5일 2개월 동안 맞춤형 영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소소한 걷기 은평 동네길 운영입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은평 구민이나 관내 직장을 대상으로 워크온 해당 걷기 챌린지를 참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15일에 실시된 걷기 코스 공모에서 선정된 코스인 녹봉동에서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약 6km이며 걷기 코스 80% 이상 달성한 참여자 200명을 추천하여 상품권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집중관리입니다.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건강수칙,
무더위 쉼터 안내 등 가정 방문과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와 건강관리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 근절, 생활 폐기물 감량 운동을 홍보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구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18일 관내 어린이집 18개소 연합회와 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와 동, 민간 간의 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7월 26일부터 3회에 걸쳐 우리가 사는 숲에서라는 주제로 관내 어린이와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매직쇼, 재활용품 분리수거 퍼포먼스, 샌드아트로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등 스토리텔링 공연을 통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다회용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기를 통한 철저한 소독 후 직능단체, 유관기관, 기타 주민 행사에 대여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소 중립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구동 협력 사업을 통하여 생활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탄소 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합동으로 효삼겹탄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 13일 새마을 부녀회와 LG베스트 불광점이 여름을 맞이하여 저소득 어르신 100여 분에게 삼계탕과 다과를 제공하고 기타 선물 꾸러미 등을 준비하여 무더운 여름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이웃 두드림 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7월 25일 58명으로 구성된 불광일동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주관으로 관내 주거 행정이 열악한 지하, 옥탑,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문고리 전단지를 통한 위기 가구 발굴과 우편함, 집주원 행정을 통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단위 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특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플래너, 통장, 이웃 요청 등에 의해 발굴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등을 동단위 사례회의를 통해 이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후 해당 가구에 대한 사후 특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사전에 이기 상황을 차단하여 재발 방지를 예방하고자 2022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동사례회를 거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으로 지원한 54가구에 대해 7월 10일부터 20일간 긴급복지지원 가구 사후 모니터링 및 현장에 출장, 생활 실태 등을 점검 파악 중에 있으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가구별 생활 실태에 따른 문제점, 욕구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이기 상황에 따른 복지 서비스 재개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조치 계획으로는 가구별 이기 상황 재확인 시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상황이 호전된 가구는 사례 관리를 종결함으로써 촘촘한 그물말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돌봄 취약계층 한 끼 식사 지원을 위한 행복 한 끼 나눔 두 끼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나눔가게에서 후원한 행복 나눔 식권을 12월까지 12회에 거쳐 건강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 등이 후원한 식당에서 월 100명씩 보양식 한 끼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무더위와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돌봄 세계층의 건강 유지를 통해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한 마을배움터 추진입니다. 자치회 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단기 강좌로 6월 21일 접수를 시작으로 7월부터 4개월간 9개 과정 33회 강좌를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운영하며 주요 강좌 내용으로는 친환경 보자기 포장법, 정리수납, 연필 크랙캐쳐, 페이퍼 퀄링 등 과정 수료 후 11월에 마을배움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웃 간의 소통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천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구 상공의 집수리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은평구 상공의 사랑나는 봉사단에서 7월 중에 누수와 곰팡이 등 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100명에게 중복을 맞아 삼계탕과 물김치, 빵 봉사단에서 만든 빵을 함께 전달하여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이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예산 사업 간단한 집수리 교육 실시입니다. 7월 5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기초적인 집수리 방법과 탄소 중립을 위한 업사이클링 물건 제작 등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와 함께 에버랜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 16일 일요일에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니 수영장에서 물놀이 행사로 진행되고 17일 월요일에는 여름방학을 앞둔 덕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와 함께 물총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중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 50분에게 보양식 갈비탕 꾸러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 회원들과 함께 꾸러미 전달 시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도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어르신 10가구를 선정하여 LED, 리모컨 전등 교체 사업을 지역사회 보장예비체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및 선호 여부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홍보자료 및 신규 복지 서비스 내용과 미담 사례를 소개하는 우리 동네 알림이 리플렛을 월 1회 제작하여 전입 주민들과 복지관 등에 배포, 주민 홍보 및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복지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 1주년 행사 때 우리 많은 분께서 축하와 격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모든 일이 그렇듯 항상 첫 시작이 지금 어려울 텐데요. 직원들이 도움 덕분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은평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무르익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3년도 하나씩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에는 구정 비전을 변화를 천명한 만큼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구체적인 변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MBC 사장님과 저희가 MOU를 맺었는데요. MBC 버추얼 스튜디오가 은평에 오는 것으로 어제 그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진관 포럼을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저희가 MBC하고 어제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구체적인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될 상황이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 경기 상승을 우리가 견인해 나가고 또 열심히 그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또 진관포럼 등 문화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나 경제 활력 회복을 하는 데도 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 안전, 복지 분야의 인프라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은평의 매력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죠.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동네의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은평을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직원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함께 지원해서 변화의 은평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3년 여러분과 함께 모두 함께하는 은평의 변화 발전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재기간 지난 6월 28일 날 제가 우리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토론회를 직원들과 좀 개최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MZ 직원들과 MZ 세대의 직원들과 개최를 했는데요. 가장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인사 이동 후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인수인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MZ 세대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본인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에 대해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지만 아마 MZ 세대들은 가장 어려웠던 일이 아마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그 일에 접목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직원 부당 경감을 위해서 반드시 구정에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발령일을 가능한 앞당겨서 기본적인 인수인계 시간을 부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관부서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과 준비 작업을 통해 발령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발령 당사자 간에도 인수인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업무 진행 상황과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서로가 업무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은 구민 편의 제공과 또 직결됨으로써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부재 기간 중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국내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 큰 사고 없이 국민 안전 관리에 힘써준 점 감사드리고 또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재산세과에서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찾아가는 지방세 현장 민원실입니다. 이제 세금을 우리 주민들이 내야지만 우리 구정 운영이나 이런 곳에 조금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구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로 주민이 편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휴가 기간도 있죠. 또 그런 가운데 누전 사고나 화재 예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냉방 이용이 급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또 다중 이용 시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점검하는 것, 안전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건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원순환 과장님 지금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강관리 또 여러분들 건강해야지만 또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